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때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가 이런 겁니다.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사직서를 내라, 사표를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혐의. 그 다음에 어떤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그 다음에 또 비산하기관 후임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법령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잘 아시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의해서 만약에 9월 10일 이후가 되면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 동부지검에서 고발한 지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번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백운규 전 장관을 서울 동부지검이 불러서 조사한 거는 지난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은 5월 19일 날 했는데요. 자택, 그 다음에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뭐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니까 5월 19일 날 압수수색해서 6월 9일 날 불러서 14시간 동안 조사하고요. 그리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지금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남FC 관련,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은 지금 압수수색을 한 지 2달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관련자 소환 조사도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훨씬 더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바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수완박을 서둘러서, 그것도 국민 여론과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는가 하는 걸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이게 언제 고발이 된 거냐면 2017년 9월 달에 산업부 간부들이, 이제 이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이리저리 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사표 제출을 강요했던 거죠.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 고발이 됐는데 3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다. 근데 이거를 왜 주목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거 보시죠. 백운규 전 장관이 그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누구를 내리꽂는 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대선 과정에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던 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찍어내야 할 이유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들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운규라는 사람이 총대를 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거를 왜 백운규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거는 집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 사인을 냈고 그거를 뭐 청와대 비서관이든 아니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또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산업부 직원들한테 야, 누구누구 이렇게 좀 사표 받아. 누구누구 어떻게 해. 라고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장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알고 했느냐. 이거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사실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내가 다 책임지고 했다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 임종석까지만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내가 뭐 그럴 리가 있냐. 대통령 눈치 보니까 또는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여하튼 백운규 전 장관은 중간에서 그냥 전달받아서 이 일을 집행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거 보시죠. 올 1월 달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2년. 그다음에 요 같은 사건으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대법원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랙리스트의 구조라는 거는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운규 전 장관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이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운규라는 사람만 처벌할 것이 아니고 이 위에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처벌해야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윗선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윗선이 밝혀질 것이냐 밝혀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건 이제 증거로 해야 되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그냥 그거 틀림없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윗선은 만약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까지 검찰이나 기자들을 만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주장을 만약 본인이 계속해서 하고 나는 누구의 지시도 안 받고 내가 집행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백운규 전 장관까지만 처벌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있냐, 사실대로 실토를 하면 그 당시 청와대 사람들도 처벌이 된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하겠죠? 글쎄요,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수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은요, 환경부든 산업부든 구조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통일부 총리실 이런 것도 지금 다 수사 중인데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완벽하게 똑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막고 있었던 거죠.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이,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뚜껑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지, 이 친문재인 정부 검사들의 이 방패가 사라지니까 곧바로 백운규라는 사람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김기춘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마찬가지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요.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이거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로 갈수록 직권남용의 범위를 조금 줄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좀 뒷머리가 아프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심리하라.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글쎄 여기서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징역형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오히려 정확한 예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만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산업부뿐만 아니고 교육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통신부 해서 대개 정부 산하기관에 이런 식으로 낙하산이 대개 한 330여 군데 정도 되는데, 아마 이 330여 군데 되는 곳에 거의 전체가 다 똑같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거는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거에 따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서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 비서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러면서 수사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압박을 중단했습니다. 저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그 이른바 낙하산들이죠. 낙하산들 몇 명을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압박이 사라진 겁니다. 왜?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실제 임기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다 쫓아내서 그 자리에 전부 다 자기들 사람 낙하산으로 보냈을 텐데, 이 김은경, 신미숙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처벌을 하고 재판에 넘기니까 우리도 구조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노골적인 압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많은 낙하산들이 임기를 채우고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게 블랙리스트의 역설이죠. 윤석열 정부 지금 하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을 못 넣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도 자기들이 검찰에 있을 때 처벌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몇 년 뒤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모르죠? 아마 지금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한다고 그런 거 다 불러다가 처벌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지금 낙하산 부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내리꽂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자진해서 나간 데가 있죠. 그런 자리는 이제 보충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자리, 뭐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보도한 내용 보니까 뭐 69%인가요? 그 자리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들이 양심껏 그 자리를 내놓으면 되는데, 잘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들 뭐 어느 정부도 낙하산 되게 비슷하죠. 그렇게 뭐 양심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일부 몇 사람 빼놓고서는 아마 안 나가면 달리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노조나 또는 그 공공기관 내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뭐 이런 거 뭐 부당하다 뭐 어쩌고 해서 내부 갈등 과정에서 또 사표를 내는 사람이 일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빼놓으면 사실은 내보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못 내보내면 결국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이제 나가는 순서대로 이제 낙하산 내려보낼 거고요.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정부라고 뭐 낙하산 안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보낼 거고, 그 사람들이 또 2년, 3년 마치고 하면은 또 다음 정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이제 알박기 인사 그만해라. 아마 이런 지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 정상화하는 방법 간단하죠? 낙하산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는 대로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거보다 더 한 발 나아가려면 낙하산 인사는 명확하게 아예 미국처럼 이게 스포일즈 시스템이냐 메리트 시스템이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포일즈 시스템이라는 게 흔히 역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낙하산 하는 거죠. 이걸 차라리 합법화하자. 자꾸 뭐 낙하산 보내놓고 우리 낙하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할 거 아니고 아예 합법화하자. 이걸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뭐 그거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자기네들 낙하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제 예상은 과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를 보면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결국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나 그 후임자까지 갈 것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것이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얼마나 이것을 수사를 정밀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이고요. 구조는 똑같다, 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이외에 교육부, 총리실, 과기부 뭐 이런 데 거, 그런 데 거는 또 얼마나 증거가 남아있느냐. 심증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거기까지도 증거가 남아있다면 일파만파로 블랙리스트 파동이 한번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